자, 반갑습니다. 12주차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은 이제 그 급수의 수렴 판정을 해줄 수 있는 수렴 판정법 중에서 좀 더 다양한 판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2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206페이지인데 처음 소개되어져 있는 이 판정법은 이제 비교 판정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정리. 자, 5.3.1입니다. 자, 비교 판정법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우리가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급수 두 개를 가져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급수 두 개를 가져오고, 이 급수 두 개가 지금 뭐냐면 양항급수예요. 양항급수. 저번 시간에 제가 양항급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모든 항들이 다 양수인 항을 가지게 되는 급수 자체를 우리는 양항급수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 an과 bn을 크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an과 bn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근데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수배를 시켜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만 보고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 의미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an과 bn, 그러니까 an보다 이제 bn의 크기 관계가 더 크거나 같은 요런 bn이다 크기 관계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는 뭐다? 첫 번째, 자, 만약에 bn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우리는 뭐다?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만약에 발산한다면 뭐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도 발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an과 bn의 크기 관계를 보게 되면 어때요? bn이 더 크죠? bn이 더 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양항급수 두 개 크기를 비교해 보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작은 거를 우리가 큰 거를 수렴함을 보임으로써 그거보다 작은 것도 당연히 수렴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뭡니까? 작은 것이 발산한다는 사실을 보여서 그 큰 것도 우리가 발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 뭐 제가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저는 어떤 급수가 있을 때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수렴하는 케이스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수렴하는 케이스를 가져왔을 때 만약에 제가 이 an이 여기서 말하는 이 an이 만약에 수렴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an보다 더 큰 수열과, 그러니까 an보다 더 큰 수열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수열 자체가 수렴하는 수열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판정법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단 뭡니까? an과 bn의 크기 관계가 an이 더 작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그 an의 급수에 대한 수렴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bn이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an보다 더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수렴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bn이 되는 값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bn이 수렴함을 보임으로써 an 크기가 작은 그 an도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아이디어거든요.
발산도 마찬가지예요. 발산도 내가 만약에 뭡니까? 그 큰 수열 BN에 대한 급수값이 발산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작은 수열 AN을 가져와야 되고 그 작은 수열의 급수가 뭐다? 발산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산하는 작은 수열을 가져와서 걔가 발산함을 보임으로써 큰 수열에 대한 급수도 발산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내셔야 되고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조화급수라든지 뭐 피급수라든지 뭐 그런 판정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예제 5.3.1 같은 경우는 예제 5.3.1 같은 경우는 일단 급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의 n팩분의 1. 자, 요런 급수가 이제 수렴 발산 여부를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조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를 따로 빼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팩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 이게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n팩분의 1보다도 더 만약에 이게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n팩분의 1보다도 더 작은 걸 가져와서 걔가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발산함을 보이고 싶다면 얘보다 더 작은 급수를 가져와 가지고 걔가 발산함을 보임으로써 이 급수도 발산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급수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가지도 지금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잣대를 찾기가 이게 그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내기도 쉽고, 그러니까 수렴함을 보여야 되는지 발산함을 보여야 되는지 그 갈피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은 수렴한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그러니까 방향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큰 수열을 가져와 가지고 얘보다도 더 얘보다 더 큰 수열을 가져와서 걔가 수렴함을 보임으로써 작은 얘도 그러니까 n팩분의 1보다도 더 작은 수열을 더 큰 수열을 가져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보다도 더 큰 어떤 수열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큰 어떤 BN이라는 수열, 이 BN을 한번 찾아내보자라는 거죠. 발산함을 보이는 거는 일단은 그때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방향성을 좀 갈피를 좀 잡기 위해서라면 일단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수열을 가져와 가지고 수렴함을 보여서 작은 수열도 수렴한다는 걸 보이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n팩보다 지금 보게 되면은 n팩분의 1을 조사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n팩분의 1은 자 이렇게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2,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이 분모에 꼽혀져 있는 여기 있는 2를 제외한 모든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2보다 큰 숫자들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2가 들어간 케이스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작죠 사실. 맞죠? 작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어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 n 자리에 2가 들어가고 그 다음 n-1에 또 2가 들어가고 n-2에도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2, 1 요렇게 들어가자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분의 1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2의 자 2가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2가 지금 n-1개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의 n-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팩분의 1이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뭘 보여야 되냐면, 수렴임을 보이기 위해 뭐다? 더 큰 수열을 가져왔을 때의 급수, 그러니까 즉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2의 n-1제곱분의 1, 얘가 수렴 발산 여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등비급수잖아요. 당연히 수렴하죠. 등비급수니까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R이 뭡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의 형태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다? 의해 당연히 보이고자 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이 뭐다? 수렴한다는 걸 보였고, 거기다가 1을 더한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냥 1을 더해준 값.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도 역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풀이를 적으실 때 판정법의 어떤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런 거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아시겠죠?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뭐 판정법에 의해서 이게 수렴한다 이런 거 안 적으면 바로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판정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판정법에 의해서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막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조금 이제 채점할 때 곤란하게 돼서 그 판정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알고 쓰고 있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지 판단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판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나중에 시험 칠 때라든지 문제 풀 때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제 5.3.2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3.2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급수 뭐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라.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자 n의 n 플러스 2분의 자 n 플러스 1. 자, 이거의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자, 얘는 이렇게 되죠. 자, 뭐가 되냐면 얘는 지금 뭐예요?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인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어쨌든 1보다 큰 숫자입니다.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숫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n 플러스 2분의 1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부등호 관계를 이렇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를 만약에 an이라고 둔다면 그것보다도 더 작은 얘를 bn으로 우리가 잡아주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bn을 잡아줬는데 그럼 우리는 작은 수열 bn을 갖고 왔으니까 이 bn의 급수가 그러니까 즉 뭐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 플러스 2분의 1. 얘가 지금 뭡니까? 발산함을 보이면은
그거보다 더 큰 급수인 AN도 역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얘 어때요? 얘 발산하는 거 맞아요? 맞죠?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조화급수를 한번 떠올려보자라는 거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건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실상 뭡니까? 발산함으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플러스 2분의 1은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분의 1에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부터 시작하죠. 3분의 1부터 더해져 나가는 형태인데 지금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같은 경우는 1분의 1부터 더해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빼기 뭐 1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요 두 개를 뺀 값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얘는 발산하여 얘는 발산하고 얘는 상수잖아요. 발산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발산하는 급수에다가 상수를 빼더라도 얘는 뭐예요?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면 얘를 상수만 뺐으니까 발산하는 급수에다가 상수를 뺐으니까 얘도 발산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지금 작은 수열의 급수를 발산함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얘도 뭐가 된다? 발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극한 비교 판정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 비교 판정법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역시 방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자면 5.3.2입니다. 자, 극한 비교 판정법이에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은 AN 급수하고 BN 급수가 양항급수라는 겁니다. 양항급수. 근데 여기서 뭐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AN과 BN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분의 AN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이런 극한을 계산해 봤을 때 얘가 이제 C로 수렴을 해요. 어떠한 상수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AN과 BN은 둘 다 수렴하거나 아니면 둘 다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N이 수렴을 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AN이 수렴함을 보이기 위해서 BN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BN분의 AN을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어떤 수렴하는 값으로 도달을 했어요. 상수값으로 일정한 상수값으로 도달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BN이 수렴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BN을 발산하는 급수로 가져왔다면 AN도 우리가 발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BN이 만약에 수렴하는 급수로 가져왔다면 AN도 수렴하는 급수로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제는 뭐냐면 지금 예제에 지금 5.3.3입니다.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 n-1 분의 1입니다. 이거 지금 수렴 발산을 판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을 쓸 건데 자, 얘를 그럼 AN이라고 잡을게요. 얘를 AN이라고 잡고 자, 얘랑 크기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수렴 발산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급수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걸 잘 떠올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자라는 거죠.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랑 형태가 an과 형태가 비슷하고 크기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는 급수 형태, 바로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냐면 bn으로 잡자라는 겁니다. bn. 됐습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극한 비교 판정법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왔을 경우에 bn 2의 n분의 1 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를 극한 계산해 보게 되면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자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n제곱 되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어때요? 1분의 1이니까 어떤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죠. 그럼 이게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수렴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어떤 거? 가져온 요놈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발산하는 급수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그 시그마 AN도 발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급수는 어때요? 등비급수니까 수렴하죠. 그래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뭐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얘도 뭐가 된다?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이제 비례 판정법이랑 루트 판정법도 같이 소개를 하려 했는데 시간이 막 그렇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은 비례 판정법하고 루트 판정법은 3차 시에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